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4월 25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은 우리 증시는 미국장의 연속 급등에 힘입어서 중요한 자리인 피보나치 61.8% 자리를 뛰어넘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이 기존에 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철회할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금요일에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있었던 야간 선물은 1.3% 급등을 했었고요. 나스닥이 이제 3연속 2%대 급반등 이후에 금요일도 1.26% 상승하며 이제 단기 피보나치 50%에 근접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미국이 이 분산 과정을 3연속 3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공포 구간으로 돌리고 여기 3월 옵션 만기 때문에 머물렀던 자리, 자, 요 지점까지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는 또 매물대가 커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90일 관세 유예로 급등했었던 12%짜리 기준 양봉을 훼손하지는 않은 채 올라왔지만, 그리고 돌파를 했지만 남아있는 매물대가 단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산이 아직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첫 번째 산은 넘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진짜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하루 반짝인 건지는 다음 주에 연속성을 좀 살펴야 되겠죠. 어쨌든 시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승으로 끝났지만 주말에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위켄 나스닥은 종가 대비 약간 하락한 상태입니다. 0.25% 밀렸는데 사실 위켄 나스닥이 자체가 뭐 1% 언더만 움직여줘도 조금만 방향성만 조금 잡혀도 다음날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월요일에. 그래서 일단은 하락한 상태 좀 참고를 하고요.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우리 선물 지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스닥이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지수도 1.33% 상승 출발했죠. 그래서 돌파 618자리 가장 저항력이 강하다고 봤던 618자리를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는 기존의 선물 매도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손실이 너무 커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미 크지만요.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될 거고 실제로 금요일에도 일정 부분 대응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야간 선물에서 0.3%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 있었고요. 미국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52.2로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981년 이후 무려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려 6.5%,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까지 올랐습니다. 요 1981년은요, 미국이 근 100년간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시기였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집권하던 1977년에서 1981년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민영화, 세금 인하, 물가 안정 정책, 경기 부양책 등을 쏟아내면서 8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이 절반 수준인 4.7%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1989년 조지 부시, 1993년 빌 클린턴, 2001년 조지 워커 부시 정권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집권했던 버락 오바마 정권에 들어서서야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이 1.4%까지 내려와서 현재 연준이 추구하는 2% 이하로 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다시 인플레이션 위기가 찾아왔다가 2024년 이제 뭐 서서히 극복하나 싶더니 2025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급등한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던 1979년 1월 1일 이후 미국은 8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관세 협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은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고요. 이르면 다음 주에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 조선업 협력,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7월 8일에 유예가 만료되는 상호 관세를 비롯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25%와 향후 부과될 새로운 관세 모두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주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잘 해결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90일 유예 이후 추가적인 유예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부과한 145%에 해당하는 관세에 대해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요게 이제 위켄 나스닥이 살짝 하락했던 사유가 될 수 있죠. 즉 중국과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인도와의 합의가 먼저 가까워졌으며 3, 4주 내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도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리고 5월 1일 12시쯤에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4% 수준으로 2년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있지만 이번에는 작년 학비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 쌀 가격 상승 그리고 정부 보조금 축소 등의 사유와 연관되어 있고 미국 관세 정책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향후 2%대 이상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넘어와서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좀 볼게요. 일단 외국인은 자, 우리 시장 선물 차트를 보면은 외국인은 이 61.8%까지의 기본 반등. 자,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은 미처 여기서 익절을 하지 않은 채 얼떨결에 90일 관세 유예가 뜨면서 급등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제는 기본 반등인 61.8% 자리를 나스닥의 부활로 인해서 돌파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앞으로 다음 주에 좀 변수가 많아서 다음 주가 변동성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하루라도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수급 스위칭 준비 여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현 선물, 미니 콜옵션 매수 등은 일단 스위칭 준비 작업에 해당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필요하겠죠. 워낙 선물 매도가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루짜리 반짝이면은 사실 뭐 스위칭까지 넘어가기는 어렵고요. 일단 한번 대응을 한 정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대응이 일단은 스위칭으로 가는 과정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대응이기는 했습니다. 연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 외국인이 지금처럼 미니 콜옵션을 대량 매수했던 시기는 2023년 11월 14일에서 15일입니다. 자, 지금 자, 수요일에 미니콜 8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금요일에 62억을 매수했어요. 대량 매수가 나왔는데 원래는 미니 옵션은 이제 외국인들의 의도와 관련이 있지만 개인들이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수급이 크게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월물 옵션에도 자주 보이는 일이 아닐 정도인데 그 규모가 5분의 1인데도 저렇게 크게 잡힌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저기 써있던 말씀드렸던 2023년 11월 14일에서 15일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가 어떤 시기냐? 자, 요 구간이죠. 자, 다시 좀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된 구간입니다. 자, 조금 이제 라인이 제가 좀 많아서 차트가 좀 지저분하죠. 좀 그래서 이 봉의 색깔은 다 보이니까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때부터 여기 언제예요? 2023년 8월부터 자, 8, 9월부터 10월 요 사이입니다. 자,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여기는 이제 9월부터 10월 요 사이 때 외국인이 4조 원대의 선물 매도를 누적시키다가 익절에 실패하고 공매도 긴급 금지가 떠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게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4조 원 정도 매도했다가 트럼프의 관세 유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와서 끌려다니게 된, 그 다음부터 갑자기 트럼프가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외국인들이 당시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쇼커버링이 쇼스퀴즈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허둥지둥 헤매다가 스위칭을 완료할 수가 없죠. 4조 원을 한 방에 스위칭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응 전에 외국인들은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매도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상태로 아무리 줄이면서 가도 올라가면 이 쌓여 있는 게 손실로 계속 잡힐 수밖에 없고 손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그렇게 보낼 생각이 있으면, 갈 생각이 있으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선택한 게 미니콜 대량 매수였죠. 외국인은 11월 14일, 15일, 자, 요 날입니다. 14, 15, 여기 14, 15가 딱 여기 갭 상승이 크게 나오고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요 구간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요 두 날에 갭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갭 상승으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11월 6일 공매도 긴급금지인 날, 이날이 이제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였는데 위클리 옵션에서 상승 쪽으로 콜 쪽으로 660, 600까지 터졌던 날이거든요. 옵션 하나가 콜 옵션 0.01짜리가 6.66에 결제되는 엄청난 날이었죠. 이날 기준점을 딱 통과한 요 날에 미니 콜 옵션을 대량 매수를 합니다. 이틀간. 그래서 저 때가 이제 이때가 이제 60억대 매수했고 그 다음날 이제 143억이나 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대량 매수를 했었죠. 지금보다 더 많이 샀어요. 그러고 나서 해지가 됐잖아요. 일단 매도 포지션 구축한 것을 조금 이제 환매수를 좀 대응하면서 일단은 약화된 상태에서 대량 미니콜로 해지가 어느 정도 됐죠. 물론 메인 포지션을 다 덮어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방어는 한 겁니다. 포지션 구축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 동안 스위칭 작업은 올리면 안 돼요. 불리하잖아요. 올리면 기존의 매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려버리면 그건 그대로 고스란히 손실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묶어둡니다. 대신에 어떻게 돼요? 얘를 지켜야 되죠. 해지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해지 살리고 나머지를 줄입니다. 여기서 스위칭을 완성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로 이제 돌려놓는 거죠. 스위칭을 완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외국인은 올려야죠. 이제 또다시 스위칭을 완료했는데 또 매도하면은 그게 무슨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수로 돌려버립니다. 대신에 매도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던 외국인은 개인들을 끝까지 콜옵션으로 몰아넣고 터트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금융투자는 개인들이 콜을 계속 사는 동안 금융투자는 반대로 풋옵션을 상당히 많이 매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 역전이 한 방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스위칭하고 익절하고 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무조건 저렇게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첫 번째 의도는 어느 정도 파괴되지 않았을까.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다음 주에 있을 너무 큰 여러 가지 중요 일정들을 토대로 더 상승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면, 그리고 트럼프 변수가 아직도 너무 크기 때문에 외국인도 갈팡질팡 도저히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일단 나타나는 것에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보죠. 나스닥도 올라가니까 우리도 야간 선물 뜨니까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일단은
어쩔 수 없는 해지를 한 거죠. 그 해지를 개인들이 잘 보지 않는 미니 옵션의 영역에서 크게 진행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외국인이 대량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다가 수익 시즌에 실패했다가 스위칭 준비를 하기 전에 미니 콜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해지를 했었죠. 자, 요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외국인은 그날 금요일에 프리장에서 환매수와 신규 매도, 그중에 이제 환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장 시작하고 나서 신규 매도가 신규 매수로 전환돼서 환매수 플러스 신규 매수로 전환된 것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 돌파 안착에 성공한 1일차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돌파한 건 맞잖아요. 일시적이든 어쨌든 돌파는 일단 했습니다. 1일차로 위의 저항 라인이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연속적인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고 연속적인 수급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했던 외국인이 뭘 하는지에 따라서 매도를 다시 늘리든지 아니면 매수를 완전히 이제 해지까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매수로 돌려버리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그야말로 불안정한 반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저점 선언이 있었던 2015년, 자, 연결 선물 놓고 코스피 놓고 볼까요? 2015년 8월 24일. 자, 여기 크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크게. 자, 여기다가 놓고 보면 되겠다. 여기 2015년 8월 24일 여기 차트에 이렇게 찍혀 있죠. 그날이라고. 코스피가 1800을 찍었던 날입니다. 자, 저날 이나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수급상으로 했었고요.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떨어졌던 그때 3월 19일 전후 이때도 이제 코스피가 1400대 들어왔을 때 요 전후로, 이건 이날 딱 한 게 아니라 사실 미리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분할 매수를 여기서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파이널 찍는 동안에 분할하고 그걸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와 그 다음에 22년 9월 30일 개인들이 비로소 상방 배팅을 포기했던 때, 그때가 22년 9월 30일 이렇게 찍혀 있죠. 당시 코스피 2130포인트 때 찍었던 요때 북은 이때랑 사뭇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저 때는 정말 뚜렷하게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을 때니까요. 이건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많이 보셨던 분들, 제 영상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는 내용 전개상 사실 편안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금 뭐 반등을 본다고 해도 솔직히 편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과연 내가 1년 막 몇 개월 뒤까지 그냥 이거를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저점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쉽사리 들진 않습니다. 찜찜해요, 상당히. 그러나 흐름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반등 이런 구간도 보이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기억하던 2008년 서프라임 때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런 시기들이 반복됩니다. 정말 큰 하락을 뭐 앞두고 있거나 아직은 불안한 장세일 때는 저렇게 생각보다 굉장한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언급을 많이 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만들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이때도 서브프라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진짜 그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한 두 달 이상 이런 반등세가 연출이 돼요. 저렇게 2달 동안 오르고 돌파가 나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의 지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매크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걸 경계하던 요때 굉장히 이때 이제 부담스럽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끝났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끝났다. 뭐 이래서 이제 매수로 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2달이나 오르니까 그렇게 하고 조정받으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그 뒤에 나타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다시 몰아넣고 정말 큰 하락장이 단기적으로 몇 달 만에 한 6개월 정도를 더 때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뭐 그거랑 지금이랑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대중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그냥 때려서 태우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그걸 흔들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전환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안한 시장, 불안한 반등장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는지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만 제 기준은 명확히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했냐 안 했냐가 정말 크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끌려다니기만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승부를 보러 오는데 자꾸만 최근에 시도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제대로 매도 포지션으로 성공했던 게 저 위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한 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매수를 끝까지 채워놓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666 말씀드렸던 것도 외국인들이 6조를 채워넣어가지고 거의 다 채워넣고 때린 겁니다.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 카드가 많이 없을 때, 지금은 매도 카드가 별로 없었을 때까지 내려왔던 거죠.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넉넉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카드가 거의 없었을 때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때 때린 거죠. 그래서 매도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여기서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매도 카드를 여기서 좀 시도하고 여기서 좀 시도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트럼프의 변수로 꼬여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몇 번을 도전했던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돌변해버리면 악재에 취약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악재에 취약한 시장이 많습니다. 악재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그걸 강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악재가 단기적으로 잠깐 소멸이 됐죠. 트럼프에 의해서 소멸이 된 게 크잖아요. 하지만 소멸이 됐는데 확실하게 소멸됐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끝난 게 없잖아요. 끝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협상이 이제 잘 될 거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관세의 이런 문제들은 지금 전반전이 끝났다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언제든지 후반전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누군가 확실하게 매듭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내용 전개상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는 시장으로 트럼프 발언 등 변수에 취약해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성으로 접근을 하고 오버나잇 최대한 자제하고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차트 체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봉은요. 분봉 먼저 볼게요. 분봉은 당일 파생반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당일 파생반의 1차 지지는 제가 336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늘 개장 전에 8시 41분 정도의 파생반에 공유해드리는 주요 지지 저항 라인들 중에서 유효했던 것은 1차 지지 라인이 336이었는데요. 실제는 살짝 순간 출렁이면서 335.75까지 갔는데 336 부근에 와가지고 바닥 잡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여기 좀 제동이 걸려야 되겠는데 라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미리 라인을 그어놓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봉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 리뷰 영상 일주일째 계속 지금 반복을 하는데요. 반복하는 이유는 제가 단계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상단 체크 포인트가 지금 우선이전에 먼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일단은 윗방향으로 먼저 찍어줄 거다. 최소 2단계 1, 2단계 정도까지 1, 2번 정도까지는 찍어줄 확률이 조금 더 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그 단계적으로 시도 중이어서 2단계까지 이제 체크가 되니까 3, 4단계로 일단 확대를 일단 더 올려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자리예요. 어떤 식으로 거기에 그 도달하는 데 있어서 수급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피보나치 50선과 21선 이건 완료가 진작에 됐었고요. 금요일에 구름대 라인과 피보나치 618은 돌파가 되면서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번 340선에 해당하는 상승 빗각 추세는 대기 중인 상태고요. 여기죠. 그 다음에 76.4%에 해당하는 343에서 344까지는 정말 외국인들이 저걸 통과하는데 매도 포지션을 대량으로 조단위 막 2조, 3조 갖고 있다?
외국인들은 손실이 그냥 엄청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때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얼마나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추적해야 되고요. 장중에 계속 같이 함께 살피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지금 이제 구독하셔가지고 아직은 내가 우리 이제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네이버 카페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 지금 영상에 댓글 보시면 신청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으셔서 입장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 방송은 장중에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중에 같이 함께 참여하시고 방송은 아침 8시 20분에 오픈을 해서 제가 화면을 한 40분 정도 41분 정도에 킵니다. 41, 2분에 그때 키고 종료 시간은 보통 4시 반에서 5시 정도 이렇게까지 장 마치고 나서도 1시간 정도 더 진행을 하니까요.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도하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냐? 아니요, 아직 불확실하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변수에 의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만기 이후로 가겠죠. 5월 만기 포지션이 이제 미니콜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미니콜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해지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월 만기 미니 옵션의 만기인 5월 옵션 만기 이후로 이제 하단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변수가 발생할 시 시도될 수 있으며 이것보다 더 먼저 변수가 발생한다면 시도될 수 있겠죠. 윗라인을 찍고 나서 터닝할 확률이 조금 더 큰 상태라고 말씀을 일주일 전에 드렸는데 지금 그게 시도가 진행 중인 상태가 됐고요. 트럼프발 상승 변수가 먼저 나왔고 아직은 요거는 이제 지난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뺄게요. 먼저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다음 주 변수가 되게 큽니다. 다음 주 변수가 지난주 변수보다 더 큽니다. 변수 영향, 변동 요인이 더 큰 상태가 됩니다. 다음 주 변수는 지난주의 변동성 요인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첫 번째 50%가 이제 지지로 바뀐 구간이죠. 저항은 돌파되면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50% 피보나치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330 정도에 해당되는 자리가 일단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거기를 이제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322에서 382 구간 요 자리 322 정도에 해당되는 자리를 또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8일 몸통 진입 경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몸통 진입하면 이 반등 에너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저기 진입하는 순간 반등 에너지는 끝. 이 기존의 하방 에너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자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겠죠. 이거를 뒤집어 놓은 형태요. N자를. 자, 어쨌든 뭐 그런 형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 요거는 317.5 부근입니다. 우리가 체크를 궁극적으로 해야 될 자리가 될 겁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56만 주를 매도했는데요. 금요일에도 사실 시장이 1%대 이상 상승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주요 매물대 중에 55,700싸움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기존에 54,400에서 제일 치열하다 이제는 55,700에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55,700 싸움을 하면서 계속 치열하게 했는데 결국 대체거래소로 종가 55,700원을 마감 또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은 156만 주를 매도하면서 시장 대비 삼성전자가 힘이 붙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삼성전자 외면은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외국인 비중이 50% 언더로 내려왔어요. 49.97%까지 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물론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 다시 50% 위로 올리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빼는 과정에 있어서는 48% 라인까지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연속적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51, 2%로 다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외국인 수급은 4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현선물이 동반 매수가 나왔습니다. 수상한 미니옵션 거래 지금 다 말씀드려왔죠. 콜 62억, 미니풋 35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3조 원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3조 원 이상을 다 덮어내야 환매수로 다 덮어내야 환매수 또는 신규 매수로 다 덮어내야 누적으로 합산 매수로 스위칭이 될 수가 있겠죠. 추가 매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남은 매도 카드는 최대한 아끼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매수를 좀 진행한 다음에 다시 매도 여력을 높인 다음에 매도를 다시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변수에 의한 상승 구간에 대응해서 전반적으로 매도 약화가 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환매수를 진행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상승 구간에서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시도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꾸준히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해지까지 했으니까. 즉 스위칭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은 끝내 해당 매도 누적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고 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며 아마 한 달만 돼도 사실 뭐 모든 움직임은 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미니 콜옵션 등 상방으로 해지를 강하게 걸어서 시간을 벌고 있다. 정리해드렸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1755억 매수가 나왔는데 4월 들어서 두 번째 매수입니다. 정말 드물게 프로그램의 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매수가. 그렇게 해서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23조 210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가 다시 서서히 반등 진행 중인 상태로 야간 선물 종가로 1438.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정규장에서 외국인이 2289억 매수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탈했던 1440원을 다시 뚫을지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중장기에 대한 상승 추세는 이렇게 월봉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제가 여기서부터 언급드렸던 게 있죠. 일단 1410원 지지 여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지받고 외국인들이 지금 7거래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나오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철회와 삼성전자 배당금 역송금 수요로 인해 단기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 중에 이제 달러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께서 1475원에 외국인들이 이 매도하는 그때 매도했던 그 수익 실현했던 매수 포지션 수익 실현했던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고 1420에 익절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방송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정말 잘하신 거죠. 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굳이 익절 안 하고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매매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이유로 지금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저점, 고점 차익 후 다시 밑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440도 직면한 자리를 다음 주 워낙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오면 또 지지 역할을 하겠죠. 자, 변동성 지수는 5.97% 하락한 21.43으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최근 많이 죽긴 했지만 20포인트 위이고요. 그리고 하단 지지 라인이 깔려 있죠. 계속 강조드렸던 그 라인들이 계속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딛고 다시 돌리면서 변동성이 튀어오를 수 있음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하루 진폭이 이런 경우 20포인트 위에서는 평균 진폭 이상 보통 선물 기준으로 3, 4포인트대 이상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변동성 지수가 확 뜰 때, 옵션 거래가 확 많아질 때, 풋옵션 위주로 많아질 때, 특히 변동성 지수가 확 튀어오르면서 진폭이 10포인트 정도가 확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계를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이거 나오네 하면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미국 PCE와 고용보고서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요인이 정말 뭉쳐있는데 우리 휴장일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휴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거친 한 주, 한두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미국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인 RSA 컨퍼런스가 1일까지 열립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인 AACR이 25일에 열려서 30일까지 진행되고요. 캐나다 하원 선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휴장일이고요. 4월 29일 화요일은 유로존,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했고요. 졸트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4월 30일 수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우리가 목요일 휴장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땡겨서 만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발표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다음 차이신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독일은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습니다. 미국은 GDP 성장률과 개인 소비 가계 지출, 그리고 PCE 물가 지수 발표 중요하죠. 요거 발표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발표가 미국장 후에 발표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5월 1일 목요일 우리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일이고 우리나라는 수출입 동향지수 발표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건설 지출, 그 다음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30일부터 1일까지 열려서 1일 점심때쯤에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도 그날 장 이후에 되어서 우리 5월 2일 금요일장 아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 독일, 인도도 휴장일이고요. 5월 2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 유로존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요. 중국 휴장일이고 그 한 주를 마무리하는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크고 중요한 일정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변동성 일정이 크게 모여있는 한 주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휴장일이 껴있으면서도 그 다음 주 연휴와 5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포지션 싸움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변화, 급변동, 큰 변동성, 고변동성, 잦은 변동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